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생지락 최경일입니다. 2019학년도 적성고사 대비 대학별 기출강좌, 이번엔 삼육대학교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선생님은 이번에도 생생지락의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거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가능성에 적중하겠습니다. 삼육대학교는 서울에 소재한 대학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교정, 그 다음에 편리한 교통, 광고 같지요? 그리고 교직 이수도 가능한 학과가 있고요. 전통적으로 인기 높은 간호학과까지도 있는 매력 뿜뿜의 대학교이지요. 그죠? 그래서 모두의 선망을 받는 그런 대학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푸르고 밝은 대학교 교정에서 푸르를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삼육대학교 적성고사 전형의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해 드릴 거고요. 특이점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같이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일반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존에는 일반 적성전형이라고 불렸던 것이 명칭이 바뀌었어요. 기존의 적성전형이 교과 적성 우수자 전형이라고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단순하게 명칭만 바꾼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강에서도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내용과 형식상에 굉장히 큰 변화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죠. 뽑는 인원은 선발 인원은 221명으로 예년에 비해 14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친구들 아직 안심할 게 아니에요. 왜냐면 기존 삼육 SDA라는 전형이 없어졌어요. 기독교 학교답게 종교적인 어떤 색채가 있는 전형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적성고사 전형으로 예전엔 뽑았었는데 이번엔 그게 없어졌어.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시멈 선발 인원은 줄어든 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선생님,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그래서 221명 선발해서 약간 소폭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승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쟁률이 조금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정고시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특징점이 있고요. 다른 학교하고 동일하게 반영 비율은 학생부 교과 60%, 그 다음에 적성고사 40%, 다른 학교하고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 점수가 190점이 있어서요. 실질적인 적성고사 전형을 통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점수는 210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이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상이하거든요. 인문계열은 국어 점수가 높고요. 자연계열은 수학 점수가 높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하려는 학과에 따라 내가 어떤 과목을 조금 더 두드러지게 해야 되는가, 물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어떤 점에 또 이제 변별력이 있는가를 생각하신다면 아무래도 방점을 기울여야 될, 방점을 좀 찍어야 될 부분들이 명백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국어하고 수학 각각 30문항씩, 그죠? 총 합 60문항이고요. 60분 동안 푸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1분당 한 문제인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빨리 푸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국어는, 그죠? 국어는 수학을 위해서 좀 양보해야 되겠습니다. 국어는 빨리빨리 가셔야 돼요. 정답 빨리 특정하시고 빨리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수학에서 문제 풀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죠? 그래서 그 점 염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점자 처리 시 적성고사를 우선시해서 뽑는다라는 점. 그죠? 그래서 적성고사 좀 잘 보셔야 되고요. 최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하나 미리 얘기해 주자면 좀 이렇게 간호학과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사상 초유의 경쟁률이에요. 우리 친구들 몇 대 몇일 것 같아요. 선생님 보니까 98대 1이야. 그죠? 작년 경쟁률이. 그죠?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만하게 생각하고 오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작심하고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2018년도 10월 14일 일요일에, 그죠? 실시하게 됩니다. 학과별로 고사 시간도 상이하니까 그 점도 염두에 주셔야 되고요. 자, 일단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에서 이제 반영 점수가 이제 환산 점수를 또 한번 이제 명료하게 보여드리고자 또 준비를 해봤어요. 그죠? 주요 교과별 상위 3개 과목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번의 변화예요. 이번의 변화입니다. 해서 뭐 요점 이제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 과목이 아니라 주요 교과별 국영, 수사, 과. 그죠?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3학년 1학기까지의 과목 중 석차 등급만 반영한다. 그래서 요건 이번에 나타난 변화니까 특기할 만합니다. 반영 점수 보시면요. 4점 차이 나고요. 4점 차이 나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4점, 여기서 이제 갑자기 뛰죠. 그죠? 여기서 이제 점수 차이가 갑자기 나죠. 그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대략 한 6점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6점 정도 차이 나고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12점 차이가 나죠. 그죠? 그러니까 5등급까지, 그죠? 사실상 삼육대학교는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5등급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적성고사를 통해서 한번 뽑을 생각은 있는데 6, 7, 8, 9는 조금 어렵지 않을래? 라고 어렵지 않겠니? 뭐 이런 식의 이렇게 암묵적인 의도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시키는 점수가 늘었습니다. 이번에. 그죠? 이번에 늘었어요. 그죠? 그런 점을 통해서 봤을 때 확실하게 좀 두드러진 거죠. 적성고사를 통해서 뒤집기가 사실 많이 어려워요. 그죠? 뒷부분에서는. 그죠? 해서 아무래도 넉넉하게 봐도 그래도 6등급까지는 만약에 다 맞춘다면
다 맞춘다 그러면 6등급까지 친구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점이 좀 한계점으로 사실상 보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나와 있긴 하지만 그죠? 그래서 그 점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체 경쟁률은 26.8입니다. 그죠? 근데 아까 간호학과 엄청났었죠. 그죠? 그래서 26.82의 경쟁률을 갖고 있고 합격생 학생부 평균 등급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사실은 적성고사 전형을 치르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 3등급대죠. 3등급대. 선생님 저는 4등급이고 5등급인데 어려운가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그죠? 여기 보시면은 6점 차이 난다는 거죠. 6점 차이는 아까 문제 2문제 4점짜리 2문제 맞추면 확실하게 뒤집는 겁니다. 3점짜리 2문제 맞추면 타이를 이루는 거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성고사 잘 맞춰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강좌에 집중하시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주의점 유념하신다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성공 가능성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평균 등급은 이러하고요. 합격생 평균 정답수는 이러합니다. 그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보고서를 직접 인용해서 선생님 다룬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점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어떻게 몇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인가. 자, 그러면 국어 파트에서는 어떤 부분에 주의점이 있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총 30문항이 이제 출제가 되는데요. 문항수의 변화는 없었어요. 문항수의 변화는 예전에 2017년도 16년에 실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2017년에 이제 문항수의 변화를 보인 게 아니라 내용과 형식상에 굉장히 큰 변화를 보였거든요. 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형적인 수능 형태로의 변화. 그죠? 요게 이제 형식상으로 아주 정제되었다. 요 점이 일단 특기할 만하고요. 수능에서 많이 봤던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판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연계율이 굉장히 높아요. 연계율이. 그죠? 연계율이 수능 특강 교재, 수능 완성 교재를 활용해서 다룬 점, 그쵸? 그래서 연계율이 굉장히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라는 점이 특기할 만합니다. 해서 공부하실 때 아무래도 그죠? 삼육대학교도 마찬가지로 다른 대학교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연계 교재를 좀 약간 바이블 삼아서 교과서 삼아서 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문을 변형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없던 문장을 집어넣기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원래 그 연계교재에는 수록되었었던 내용이었는데 그걸 삭제하기도 하고요. 비문학에서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 비문학에서. 그러니까 요 점은 좀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비문학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난도가 전반적으로 낮았거든요. 비문학의 난도가 전반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을 삭제했던 거예요. 어려운 부분을 삭제하고 그렇게 삭제하니까 문장과 문단이 매끄럽지 않으니까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변형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다른 학교에서는 찾기 힘든 삼육대학교만의 특징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아하, 좀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해서 좀 기억해둬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좀 생각하시면서 연계교재를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뒷부분에 선생님 얘기할 건데요. 독서 지문 영역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합니다. 해서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선생님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지문이 좀 어려운 부분 생략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읽지 않겠어 라고 판단하실 것이 아니라 꼼꼼히 읽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 그 다음에 어려운 어휘들까지 짚어가면서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독서 부분 그렇게 좀 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좀 평이한데 문법 파트는 연계율을 거의 느끼기가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법적 배경 지식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어떤 부분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뒤에서 얘기할게요. 알겠죠? 그 점 염두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학은 전반적으로 다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연계 교재에 수록된 작품들을 심화학습 감상하시면요. 어렵지 않게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금 또 표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영역별로. 자, 보시면요. 화법하고 작문은 전형적인 수능형 문항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수능형 발문의 유형, 형식에 익숙한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풀 거고요. 난도도 많이 이제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해서 좀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됩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뭐다? 고쳐쓰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합니다. 아주 짙어요. 그죠? 그래서 고쳐쓰기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선생님 이 부분 예상합니다. 그죠? 그래서 고쳐쓰기 문제 꼭 이거 본강에서 선생님이 좀 다룰 거거든요. 해서 본강 꼭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조심해 주시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문법 파트는 연계율은 좀 떨어졌지만 교과서 문법 내용을 숙지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내용. 배우면 일반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예를 들어서 의문을 배운다면 의문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체 축약 탈락 첨가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그런 것들 다룬단 말이에요. 해서 우리 친구들 교과서 내용을 보실 때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 보셔야 되는데요. 선생님 볼 때 굉장히 이런 파트를 중요시하고 있었어요. 삼육대학교에서는 의문, 품사, 문장 성분, 높임 표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정시간이 없으면 그죠? 정시간이 없으면 최소한
이 정도는 보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학습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EBS 인강 들으세요, 우리 친구들. 요것만 딱 골라서 들으세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꼭 듣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독서 파트 보시면요. EBS 연계교재 지문을 변형해서 조금 어려운 파트 삭제했고요. 그 다음에 문장과 문단을 매끄럽게 연결해주기 위해서 새로운 내용을 집어넣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변형한 부분 보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실적 사고의 문항들이 많았다. 사실상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요.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만만하니 하면서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야. 선생님 강조 드릴게요. 어떤 점 때문에 그러냐면 자, 이게 복선입니다. 이게 복선. 선생님 소름 돋았어요. 이거 보고. 내가 이거 선생님 이게 선행학습 영양평가 보고서가 이게 한 20쪽, 30쪽짜리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 마지막 놓칠 뻔했잖아. 두 번째 볼 때 발견했어. 소름 돋았어. 보세요, 우리 친구들. 그러나 EBS 유형에 익숙한 문항으로 인해 난이도가 높은 문항의 비율이 적어 자기 연도에는 난이도 조절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복선입니다. 명백한 복선이죠. 뭐예요?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난도 높은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삼육대학교에서 2018학년도에 실시한 적성고사가 변별력에 실패한 부분이 있었던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반성점을 새겨서 조금 더 난도 높은 문항을 지속적으로 출제하겠다, 더 강화, 보완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난도 높은 문항을 몇 개 정해놨거든요. 본강에서 제시할 겁니다. 정해놨는데 더 추가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볼 때 최근 수능에 여러분들 6월 모평 이번에 평가원에서 낸 거 보셨습니까? 수능 흐름 따라간다니까요. 지금 수능 흐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수능 흐름 따라가고 있어요. 베스트 오답률에 들어가 있는 거 보세요. 비문학이 3개입니다. 베스트 오답률 5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비문학이 3개고 문법이 하나고 문학이 하나입니다. 그죠? 우리 친구들 보시면요. 고3 6월 모평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거 보시면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지금 문법과 독서의 난도의 변별력의 기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해서 이번 삼육대학교에서도 독서 가만두지 않을 거고요. 사실상 너무 쉬웠어. 독서 너무 쉬웠습니다. 선생님 밑줄도 안 치고 풀었어요. 잘난 척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밑줄도 안 치고 풀었습니다. 그죠? 그 정도로 좀 쉽게 출제가 됐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독서 파트 난도 어려워질 거고요. 추론하기, 비판적 사고 문제, 그래서 어떤 보기 자료를 제시해서 적용하는 문제 분명히 출제될 겁니다. 근데 연계율이 높기 때문에 연계교재에 있는 것을 변형할 가능성이 대단히 커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중념해 주시고요. 네, 문법적인 부분도 이론적인 부분들, 특히나 이 높임 표현은 일상생활의 높임 표현으로 잘못된 것은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나올 것 같아.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의 이론적인 판단하는 거. 특히나 이 문장이 주체 높임법에 사용되는지 객체 높임법에 사용되는지 상대 높임법에 사용되는지 판단하는 것 나올 것 같아. 해서 여러분들 꼭 그 점 기억해 주셔가지고요. 문법적 지식 탄탄하게 하시고요. 그죠? 독서도 연계율이 높이 반영되고요. 난도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변별력을 줄 문항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기 때문에 그 점 염두해 주셔서 꼼꼼하게 잘 대비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학은 어렵습니다. 기출문제 보시다시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심화학습이 필요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묻는다거나 이런 것들 나오는 거. 다만 한 가지 좋은 점 뭐냐면 EBS 연계율이 매우 높아요. EBS 연계율이 매우 높고요. 일부 변형됐다라고 얘기했던 건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그 고전 산문이 사시남정기거든요. 근데 자, 이게 재미났어. 그죠? 연계된 장면은 같았어. 그죠? 그러니까 그 장면이 해당 이제 그러니까 문제로 적성고사 문제로 나왔던 장면이 연계교재에 있었던 딱 그 장면이긴 해. 근데 단어들이 조금씩 다른 거라 그래서 선생님 되게 이상했어요. 그죠? 왜 연계를 했는데 단어를 달리 썼지? 막 이렇게 매파를 표현하는 표현도 달랐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한자 성어도 좀 다른 표현이 나왔고요. 그 점이 좀 이상했어요. 선생님 또 다 찾아봤지. 다 찾아보니까 어디서 갖다 썼냐 했냐면 삼육대학교에서 작품은 연계했는데 교과서 지문을 따와서 넣어놨던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의 의미는 그겁니다. 그죠? 선생님 재미난 좀 찾아봤는데 사실상 그냥 연계교재만 잘 봐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계교재에 수록된 작품들을 심화학습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이렇게 대비를 하시면 우리 친구들 어렵지 않게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복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선생님 두렵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죠? 잘 대비해서 지금 이 강좌를 보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은 그죠? 2018학년도 보고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국어 대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죠? 조심하셔서 국어가 발목 잡는 일 없도록 그렇게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육대학교 적성고사 전형의 일반적인 특징과 맥락 흐름 한번 잡아봤는데요.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
우리 학교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여러분들의 학교라고 생각하시고 그대에게 어울리는 학교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같이 갑시다. 여러분들의 옆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렇게 힘이 되어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럼 우리 친구들 본강에서 뵐게요. 오늘도 생생지락 되소서.